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 4회를 맡은 박선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전 MBC 주관으로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비교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지금부터 55분 동안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을 보시면서 민선국이 충남도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는 누구인지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는 사전 추첨을 통해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 공약 발표와 공약 검증을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 그리고 공통 질문이 이어지고 자유를 주제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 후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집니다.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토론 중에 인신공격성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는 토론을 진행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는 1분 동안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음소거되니 후보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박수현 후보부터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후보 1분 시작해 주시죠.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수현 후보입니다. 저는 김태흠 후보님의 지난 4년 힘센 충남 도정을 폄훼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나무가 마디를 지어야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듯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다음 충남 도정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전국 4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1인당 개인 소득은 전국 1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충남도민 한 분이 만들어낸 부는 전국 2위인데 우리 개인의 지갑으로 돌아오는 소득은 전국의 꼴찌 수준 13위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음 충남도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태흠 후보 모두 발언 1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저 김태흠 지난 4년 오로지 충남 발전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힘센 충남을 기초로 밋밋했던 도정의 체질을 역동적으로 바꿨습니다. 국비 확보액은 8조 원대에서 12조 원대로 늘렸습니다. 투자 유치는 14조 원대에서 49조 원대로 3배를 넘겼습니다. 이제 지난 4년 동안 그린 충남의 밑그림을 100년 미래로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말로만 떠드는 사람보다 4년 동안 일 잘한 검증된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태흠, 도민과 함께 위대한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각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태흠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위대한 충남을 향한 김태흠의 비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 아산을 150만 복합 문화 도시로의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KTX 천안 아산역 인근에 돔구장을 만들어 야구, 축구, K-팝 공연, 전시까지 가능한 문화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천안 아산 간 트램을 건설하여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베빌리 메가시티 완성으로 충남의 경제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AI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뭔가 좀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잠시만. 네. 그 후보님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은 전혀 없는데 안에서 뭐 자막 좀 내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가겠습니다. 김태흠 후보부터, 계속해서부터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태흠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위대한 충남을 향한 김태흠의 비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 아산을 150만 복합 문화 도시로의 기반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KTX 천안 아산역 인근에 돔구장을 만들어 야구, 축구, K-팝 공연, 전시까지 가능한 문화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천안 아산 간 트램을 건설하여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베벨리 메가시티 완성으로 충남의 경제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AI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전력, 물, 데이터 센터, 인력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업 전반의 AI 전환과 AI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청년들이 돌아오는 충남, 어르신들이 편안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의 AI 전환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특장과 특색에 맞게 산업, 문화, 관광을 키워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충남, 대전 행정통합 2028년까지 총선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 밑그림을 완성하는 다양한 그런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이라든가 농업 분야에서 농촌의 시스템과 구조를 바꿔서 농촌과 도시 간의 균형을 깨야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수현 후보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충남 도민과 함께하는 박수현의 꿈을 말씀드립니다.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을 대한민국 AI 첨단 산업 선도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습니다. 천안의 3대 랜드마크, 아산 경찰 클러스터, 당진 제2서해대교, 서산 대산 국가산단 완성으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태안, 보령, 서천이 정의로운 전환이 대표 모델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천 특화시장의 신속한 재건축, 태안과 보령의 석탄 화력 폐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브라운필드와 가로림만 문화관광도시 완성을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홍성, 예산을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중심으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행정과 산업을 연결한 데이터 센터의 유치, 소아전문병원의 대학병원까지 성장을 이끌어 확실한 내포 자족도시의 완성을 완수하겠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 첨단 농업과 백제 역사문화 관광도시의 메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충청광역교통을 연결할 것입니다. 부여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청양치유농업은 대한민국 치유관광의 대표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논산, 계룡, 금산 국방 문화의 중심이자 고부가 가치 농업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논산 국방산업혁신 클러스터를 단단히 만들고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집중 유치할 것입니다. 금산 국제인삼산업 엑스포를 전 세계에서 찾는 대규모 체류형 관광과 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들 것입니다. 15개 시군이 골고루 균형 성장하는 꽃 피우는 충남, 이재명과 통하는 집권 여당의 힘있는 도지사가 되어 이것을 충남 도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공약 발표에 이어 이번엔 공약 검증을 주제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7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자에게 공약과 관련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2회 이상 해주시고 질문 시간은 1분 이내,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진 분이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현 후보부터 7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난 1차 토론에서 김태형 후보님께서는 제가 행정통합에 말을 바꾼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말이 좀 달라진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태형 후보님이야말로 애초에 본인이 설계자라고 할 만큼 행정통합을 추진을 해오셨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것을 신중한 입장에서 즉시 수용 입장으로 바꾸자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꾸신 것은 김태형 후보님 본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특별법의 내용이 다 쉽게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것을 완전히 입장을 바꾸셨고 충남도의회와 대전시 의회도 그 의결을 지금 바꾸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충남도민은 이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여론이 대체적으로 높던데 이것을 무산시킨 것은 오히려 김태형 후보님께서 오히려 그 반찬이 부족하다고 밥상을 걷어찬 이런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제가 이 주창을 해서 1년 반 동안 행정통합을 준비해서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 1년 반 동안 하고 법안이 제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박수현 후보님이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공동사업 실행되지 않고 주민의식 따라오지 않는 행정통합 허상이다. 충북과 세종 포함되지 않은 대전 충남 통합 성급하고 가능성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보님 이제 제가 들어보세요. 얘기할 시간이면 네. 잠깐만요. 30초 다 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렸습니다. 하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제가 말이 바뀐 것이 아니라 조건이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김태형 후보님께서 추진하시던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그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없을 때 일방적인 주장이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대통령이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조건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이것을 받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돼 있어요. 1년에 5조씩 20조의 정부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 혜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광주 전남은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부족한데 왜 받았겠습니까? 그분들은 지혜가 그만큼 모자라서 그걸 받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 전남은 앞서가는데 대전 충남은 이렇게 기회를 잃은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누구를 그 무산의 원인을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후보님께서 제 탓을 하시고 저에게 그렇게 어떤 말을 바꿨다라고 하시는 것은 적반하장식 말씀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말 바꾼 게 사실이잖아요. 12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해보자 하기 전까지는 반대를 했잖아요. 그 대통령 말 한마디에 확 바꿔서 허자했잖아요. 저는 문제는 뭐냐면요.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제가 언론에 나온 기록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재정과 권한이 이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뭐 확실하게 개선해주고 한다는 게 내용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럼 제시 한번 해봐요. 좀 이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후보님께서 이제 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자율 개정이라는 게 지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이미 이재명 정부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25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이 25년의 집적의 성과가 이 사업의 권한은 47건밖에 이관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은 3조 8천억밖에 25년 동안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6년 올해 이재명 정부의 첫 해에 사업의 권한 무려 47건에서 12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3조 8천억에서 10조 6천억으로 늘었어요. 이재명 정부 첫 해에. 지난 25년에 못한 것, 이것을 한 번에 3배 이상 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이것을 밝히셨습니다. 이미 이렇게 강력한 사업의 권한과 재정의 이양을 이루었는데 후보님께서는 특별법에 그것을 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밥상을 걷어찬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제가 말을 바꿨다고 하십니까?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유럽의 사례들도 봐봐요.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 같은 경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방세가 70%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50%가 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40%가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75대 25예요. 지방세가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을 맞춰달라는 거 했고 40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35까지는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시각을 오케이 했어요. 됐습니다. 시간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계획을 잘 보십시오. 5년 동안에 이것을 6대4 또 7대3을 목표로 매년 이 지금 말씀하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라고 연도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목표가 있어요? 잠깐 하나도 없지. 지금 제 시간입니다. 아이, 나 참. 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후보님께서는 특별법에 한 번에 다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반만 남아도 저는 받아들여요. 아니 다른 지역은 그럼 어떻게 삽니까? 아니, 그렇기 다른 지역은 전남 광주는 그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가는 그런 지역이고 저희는 여야가 팽팽한 지역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 후보님 보세요. 그러면 대전 충남 특별법에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 담고 그러면 나머지 경기도 뭐 다른 지역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6대4까지 또는 7대3을 목표로 매년 이것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전체적인 약속을 발표를 했는데 후보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에 6대4로 발표를 하라고 하시는 분들, 것이니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6대4로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통합 준비 비용인 570억 가까이를 이번에 26조 추경한다는데 달라는 전남 광주한테 니네 빚내서 써라 합니까? 후보님 그 허위 사실입니다. 뭐 허위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후보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허위 사실 말씀하셨는데요. 당신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니요. 허위 사실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그렇게 빚내서 써라 한 게 아니고 지방채 인수를 조건으로 1,000억을 담아줬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허위 사실 말씀하신 겁니다. 지방채가 빚이에요. 지방채 발행을 먼저 허락한 거 아니에요. 네,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네,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후보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저는 이 성안 정축장을 제가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하게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 성안 정축장의 그 전에는 박 후보께서 AI 산업을 넣고 업무지구, 공원, 뭐 생태공원이죠, K 아레나 공유, 뭐 공약 이런 걸 넣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또 그 이 정축장 그 이전 대책위에 만나서는 순수 국가산단이라고 산단을 넣고 충청권 관문인 랜드마크 조성을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며칠 만에 지금 K 아레나 공약 어디 갔어요? 이것도 또 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확실하게 정리 좀 한번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성안 종축장은 지금 주민들의 의견대로 또 충청남도가 그렇게 추진해온 대로 순수 국가 산단을 하되 거기에 있는 그 녹색지대 이런 어떤 자원들도 좀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첨단 AI 기능을 넣을 수 있는 방법, 업무지구를 넣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되 그것은 추진위원회 등 주민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이 천안의 랜드마크처럼 또 충청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들을 마련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K 아레나는 어디 갔어요?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 아레나는 저도 후보님처럼 하자는데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 정부의 문체부에 이 가이드라인도 지금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보님처럼 어느 특정 지역에 1조 원을 들여서 뭐를 하겠다라고 하면 자 중앙 정부가 후보님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모라인을 그렇게 만들지는 모르잖아요. 공약이 엉성한 거죠. 그리고 이 돔이나 아니면 K 아레나나 이런 부분들은요.
이게 교통의 접근성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교통의 예. 접근성. 왜 지금 천안 아산역에서 10분 이내에 도보로 하느냐. 서울의 외곽이 다지면 반대편에서는 1시간 반 내기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천안 아산역 같은 경우 서울에 1시간이 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모든 곳에서 제일 오기 쉬운 곳이 천안 아산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 뭐 K 아레나 뭐 동구장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된다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 될 수가 않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것은 문체부가 지금 용역 그리고요, 중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민주당 충남도의사 경선 토론회 과정 속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대책으로 햇빛 연금을 뭐 활용을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햇빛 연금이 뭐예요? 예, 햇빛연금 뭐 후보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 시간을 쓰기 위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석탄 화력 폐지 지역 그 특별법이 5월 19일 날 국회의 그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를 지금 통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자세하게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건 네. 제가 이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네. 이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폐지만 발표를 하고 지역의 일자리 감소라든가 아니면 지역 경제 위축이라든가 일자리 전환이라든가 이런 대체 건설이라든가 이런 걸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갔기 때문에 제가 추진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같이 따라와서 된 거고요. 지금 이 햇빛 연금을 활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해서 태양광 등을 마련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을 주민 참여형으로 주민 그것을 참여형 소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용도 몰라요 지금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햇빛 연금이라는 것은 전남이나 이런 데에서 태양광 발전을 만들 때에 지역 주민들 목을 이익을 30% 정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하고 석탄 화력 발전 폐지하고 이게 무슨 관계예요? 아니 석탄 발효건 대체 산업을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대체 산업을 육성을 그러니까 하는데 이건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에요. 아니 후보님 저에게 30초간의 네네. 답변 시간을 예, 허용해 주세요. 주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후보님도 잘 아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최적 대안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대책을 함께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이제 제가 드렸는데 주민뿐만이 아니라 이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자리 잃는 부분들 이거 생각해야지 지역 주민들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니, 다 같이 생각하는 거죠. 후보님. 지금 제가 토론을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주민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거기에 협력업체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물론요.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도 이야기하고 있고 대체 산업의 전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햇빛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요? 햇빛연금은 태양광 만들 때 거기에서 이익 나는 것은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나눠 먹자 하는 건데 아니 그 이거하고 지역의 화력 발전은 대체 무슨 산업을 관계예요? 육성하는데 해양풍력이든 바이오든 그리고 태양광이든 여러 가지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들을 다 상정해놓고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그거 한번 이미 따져보면 늦죠. 이미 이 안은 나와 있어야죠.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AI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전력과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편의점식 소규모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작은 데이터 센터는 전기하고 물이 안 필요합니까? 똑같죠. 당연히 필요하죠. 똑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엣지 데이터 센터라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후보님, 제가 후보님에게 무엇을 아는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럼 후보님 그러니까 나중에 자 들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마시고요. 내가 보니까 내용을 제가 볼 때는 너무 AI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AI가 대세고 가야 되니까 AI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챗GPT 이거 우리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계에서 지금 2위로 사용하는데 챗GPT 한 20번 내기 한 40번 정도 이게 질문 답변 하는데 물 양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알아요? 꼭 답변해야 합니까?
제가요 왜 이런 500ml 생수 한 병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제가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천댐 건설할 때도 그거에 대해 반대를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AI를 가고 그래요. 아니 지천댐에 대해서 제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기회를 지사님한테 드렸잖아요. 왜 아니 그 전에 반대했습니까? 반대했잖아요. 지난 국감에서 반대를 하시던데. 네, 후보님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토론이 굉장히 과열됐는데요. 추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질문과 답변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충남 현안에 관한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입니다. 오늘의 공통질문은 충남 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입니다. 충남도와 대전시 행정통합 무산의 이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통합 찬성과 반대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전략에는 동의하지만 재정 지원 문제와 행정적 혼란, 지역 정체성 훼손 등을 이유로 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후보자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통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태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시간 2분입니다. 저는 재정과 권한이 이양이 된다면 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주장했던 법안에 담았던 내용들의 5, 60%만이라도 이 정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저는 1년 후에도 저는 통합을 저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행정 통합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전과 충남의 그런 행정 통합을 추진했던 이유는 그 행정 통합이 돼야 규모 있는 경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광역 경제권에 형성돼야 또 자생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충남이 갖고 있는 제조업 그리고 대전이 갖고 있는 R&D 이런 결합을 하는 것도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반나절 그런 생활권이 완성이 된다. 그리고 이게 통합이 되게 되면은 점차 이제 공무원들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되면은 그 공무원들 그다음에 그 행정 운영에 대한 경직 경상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년에 2천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부여나 아니면은 청양이나 서천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시군 현안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통합을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이 재정과 권한이 법적으로 이양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오히려 식구는 늘었는데 모든 부분을 국가에서 종속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반대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수현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예, 충남 대전 행정통합에 찬성하시는 충남도민의 여론이 점점 높아져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통합의 무산, 저는 중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에 도민의 여론에 적극 부응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떠나서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것을 반드시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취임 즉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를 바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하는 또 이것을 지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힘입어서 연내에 이 특별법 통과를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해서 연내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개인적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음 2028년 총선에서 충남 대전의 통합시장 선거를 함께하는 그러한 로드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임기가 설사 준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을 더 끌면 광주, 전남은 수년간 앞서가게 되는데 충남은 뒤처지게 되고 퇴보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태형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AI 대전환
또 데이터 센터의 설치 이런 문제도 전력의 문제도 바로 이렇게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상급병원 같은 문제도 통합을 하게 되면 추가로 더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넓어집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밥상이 차려졌는데 반찬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부족한 대로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광주 전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전 충남은 이것을 걷어찹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자율이며 각 후보자가 8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2회 이상 해주시고 질문 시간은 1분 이내,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진 분이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박수현 후보부터입니다. 박수현 후보, 8분 시작해 주십시오. 김태형 후보님, AI에 대해서 제가 좀 엉성하다,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좀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형 후보님께서는 AI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김태형 후보님께서도 지난 1차 TV 토론에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신세계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전력이 몇 메가와트가 소요되느냐 물으셨어요. 마치 제가 모를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그 신세계 데이터 센터는 250메가와트 이렇게 든다고 하시면서 태안 화력발전 5기가 있어야 그 전력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잘 찾아보십시오. 태안 화력발전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한 기가 500메가와트입니다. 그리고 9호기, 10호기는 1020메가와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250메가와트의 신세계 데이터 센터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화력발전 5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이 많이 소비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발언인 건 이해하겠는데 너무 차이가 나고 모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SK의 최태원 같은 경우도 지금 103메가와트인가를 이 울산에다가 SK하고 외국 잡으러 같이 짓는데 발전기 발전소 하나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나를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후보님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봤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후보님 모두 발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후보님의 그 국비 성과나 그다음에 유치 성과 이런 것을 뭐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도정에서 좀 더 우리가 치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도 지난번에 실수를 한 가지 한 게 있어서 또 페이스북에 밝히기도 했는데 우리가 충청남도가 생각하는 이 충청남도의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전국에 한 3위, 4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전체는 부자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인당 개인 소득,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조금 어떤 여유를 느끼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표인 지갑에 들어오는 돈, 통장에 들어오는 돈, 이 숫자는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13등이란 말입니다. 이 이유는 지난번에 토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대기업의 어떤 공장 이런 것들이 충남에 있는데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서울에 본사에 있기 때문에 대체로 역의 유출이 한 20% 되다 보니까 충남의 지역 내 총생산이 온전히 우리 도민에게 돌아오는 개인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된다. 격차가 있다. 이런 문제거든요. 이것을 제가 후보님께서 지사 시절에 잘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 그런 상태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민선 9기 도정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4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지 함께 좀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가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GRDP는 2위, 3위를 오가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PI, 이 개인 소득 격차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정학적으로 볼 때 충남하고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소비를 거의 서울 가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타 지역보다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소를 여기에 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데는 충남이고 여기서 이 생산적인 그런 측면은 많으니까 GRP는 높은데 이 사람들의 이 수입은 온전히 주소가 있는 경기도나 서울로 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이 여러 가지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이 광역시가 이 PI 같은 경우는 개인소득이 높은데 저희나 전남이나 경북이나 전북이나 이 도 차원에서는 좀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제가 그래서 지금 5만 석짜리 동구장도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요. 교육 문제, 문화 문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따가 주도권 토론 시간에 좀 하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좀 특별한 제안을 하나 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충남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 소멸을 막아낼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후보님 제가 보니까 우리 충남에 이 하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비수도권의 최하위권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이 이 하수도 보급률이 95.6%인데 우리 충남이 85.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예를 들어 제역구였던 청양, 태안, 서천, 예산, 부여 이런 곳이 50에서 70%밖에 되지 않아요. 평균에 훨씬 떨어지죠. 자, 왜 하수도 보급률을 말씀드리냐면 이 하수도 보급이 잘 안 되면 정주 여건이 기본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귀농귀촌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렇게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곳에서는 정주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표를 다음 도정이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생각하고 정주 여건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이 하수도 보급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빨리 높이는 투자가 필요하다, 집중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또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국회의원 오래 했지만 이건 국회의원들 책임도 있어요. 저도 국회의원 오래 했지만 이게 지금 이 환경부에서 이 풀 예산을 갖고 1년에 얼마 정도 상하수도에 그런 예산을 쓰겠다 하면 그 부분을 지역으로 안배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도 문제고 저희 도도 문제고 그래서 조금 낮고요. 그리고 청양이나 부여 청양하고 이쪽이 더 낮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농촌 지역이고 도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따 이제 또 말씀하기로 하고요.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제가 30초 질문하고 30초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보님께서 지사로 취임하실 때 3천억이 넘는 순세계 잉여금이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지금 920억의 마지막 적자를 지금 기록하신 결과가 됐는데 그때 후보님께서는 이것이 재해 이런 데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잘 찾아보시면 재해 대책을 위해서 투입 편성됐던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은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재해 대책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적자가 났다라고 하는 그 답변은 수긍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답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계 잉여금이 흑자다 적자다 그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추계 세계를 준비해서 하고 이게 운영을 잘했냐 많이 남아도 그건 문제예요. 네,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후보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8분입니다. 우리 후보님께 여쭤보겠는데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유엔 산하기구 이 사칭 관련해서인데 이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우리 박 후보가 설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 사단법인 등록을 했고 또 초대 대표를 역임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무려 수십억 원의 후원금도 모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사칭으로 이제 뭐 논란이 있고 이게 되니까 이 국회에서 국회에 등록을 했으니까 이 법인 취소 및 수사 의뢰를 국회 사무처에서 했어요. 그 당시 사무총장이 이광재 민주당 중진인데, 근데 우리 후보님도 이 문제 가지고 서너 건을 고발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다 이제 불송치가 됐죠, 그죠? 책임이 그래서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들 하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대표가 된 분들, 이런 분들은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사칭으로 된 이 부분은 결론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없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이게 이제 고발이 돼서 수사를 불송치를 한 몇 년 끌다가 후보가 된 다음에 이게 불송치 된 이런 부분들이 좀 납득이 안 가고, 또 그 전에 박 후보께서는 윤 정부가 자신의 총선 출마 제지위에서 계획수사 주장하고 그랬는데, 이건 계획수사할 일이 아니고 이게 좀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금 같은 당 출신인 사무총장 이광재 이분이 사단 법인 등록 취소하고 또 수사 의뢰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뭐 윤석열 정부로 넘기고 그래요. 이 문제가 약간 좀 무리가 있어서 좀 도의적인 책임 이런 부분 뭐 미안하다 이렇게 가야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들어요, 설령. 저는 법적 도의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 문제는 저는 이 유엔 해비타트를 청년들을 위한 유엔 기구를 유치하고 활동한 것이고요. 저는 이곳에서 단돈 일어난 분의 월급도 카드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고 오히려 많은 것들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해비타트가 유치를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이 해비타트는 원래 이게 어려운 분들 집 져주고 하는 그런 유엔 기구는 그거 아니에요? 청년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한 뭐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주는 이런 것은 유엔이 붙지 않는 그냥 사단법인 한국 해비타트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엔의 기구인 유엔이 들어가는 유엔 해비타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기구입니다. 그럼 유엔 해비타트인데 유엔 해비타트인데 이걸 왜 그러면 이 국회 이 사무처에서 이 부분을 등록을 취소를 시켜요? 그렇게 하고 왜 또 이걸 수사 의뢰합니까? 법인 취소시키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립니다. 여기 가져 나왔습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송치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피해도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시민단체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는데, 근데 이건 내가 보니까 이게 법적인 책임 이거 보면 불송치했으니까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의문인 게 뭐냐면 같은 의미로 한국의 또 이 대표들은 또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뭐 좀 다시 점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대표들이 기소된 것이 아니고요. 그 실무자가 그 회계의 단순한 실수, 29억의 기부금 중에 기소장에 보면, 그러면 왜 유엔에서 그러면은 이 문제를 우리는 그렇게 뭔가 한국 뭐 지사 형식처럼 이런 걸 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왜 또 그럼 답이 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후보님께서 몸을 담으셨던 국민의힘에서 집권 당일 때 계속해서 이것을 못하게 했어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들을 전부 거쳐서 다 해결이 아니라 절차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못했다고 저를 공격한 거예요. 한 절차가 진행이 중인데. 그리고 뭐 일단 불송치 됐으니까 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박 후보께서 대변인 시절에 이 공소취소 특검법 강력 옹호했어요. 이제 법안 준비할 때. 그리고 언론 인터뷰 같은 데 강력 찬성을 하던데, 그리고 예를 들어 검찰 칼든 강도 3공 시절, 뭐 남산, 중정, 5공 시절, 보안사, 대공
대공문실 이렇게 비유를 하던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특검법의 이게 본질이 이거거든요. 대통령도 모든 만인이 법 앞에 그 평등하다 이런 법치주의 근간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판관이 돼서 이게 본인 죄를 대통령 임기 안에 없애겠다 하는 거를 지금 국민들이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저희 당 보고 뭐 내란당 내란 얘기하던데 이거야말로 사법처럼 내란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공소 취소를 묻기 전에 조작 기소에 대해서 먼저 답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저는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공소 취소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념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후보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꼬투리 잡으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그것은 다른 이야기다라고 다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공소 취소가 답이죠. 왜 그것을 재판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본인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시절에 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소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 조작 기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조작 기소가 됐든 안 됐든 그러면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 받으면 되잖아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다스라는 회사가 형 거냐 아니면 뭐 본인 거냐 이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임기 지나고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에서 다시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면 떳떳하다면은 이걸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 선거 끝나고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라고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지금 선거 끝나고 하라는 의미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들도 그 말에 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삭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조작 기소를 일삼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개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자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김태흠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저 김태흠 4년간 충남 발전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 그림을 완성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 김태흠 충청의 이익이라면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겠습니다. 충청의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김태흠 일 잘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당이 싫어 찍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 잘하면 또 일꾼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말만 번지르르 하고 검증 안 된 사람을 뽑겠습니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 농사를 위해 감자 한 조각은 남겨둡니다. 저 김태흠 충남의 씨감자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충남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박수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이 귀중한 시간에 꼭 한 말씀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극우 유튜버 온라인에서는 저 박수현 후보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벌써 몇 년째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발행한 이런 증명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통원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다 증명했고 검찰이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또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 아내와 발달 장애의 딸, 이 가족을 흔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정치가 중요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 여러분의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정권을 강탈하는 짓입니다. 제보 받았습니다. 현수막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박수현의 정책으로만 비전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 MBC가 마련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